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법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자, 고등학교 준비를 중학교 과정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연속선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3월 모의 학력평가라는 게 있어요. EBS에 있는데, 이건 2학기에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2학기 때는 뭐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올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선행학습 뒤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수능 과목이거든요. 1학년 때 배웁니다. 이게 이제 사회 전반, 과학 전반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발표했어요. 중학교 수준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 융합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지식이 40% 이상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고 나서 통합적인 사고를 해요. 이제 지식을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통합이라는 말을 약간 융합 사고자 했죠. 그러니까 같이 보는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방금 얘기했던 EBSI 지금 풀지 마세요. 그 2학기 때쯤 풀어서 푸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과정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년도를 갖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사회과학을 다 풀어보세요. 그러면 중학교 과목이 정리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여기에 뭐 가까운 자사고가 있고 뭐 특목고가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5등급제에서 1등급, 최소한 2등급. 아니 2등급도 어렵죠. 2등급까지는 갈 수 있느냐는 걸 판단하고 지원해야지 그 뒤에 있는 학생 넘어가서는 지원하는 건 무리다. 그 다음에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또 한 번 봐야 돼요. 자, 그냥 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책 많이 읽으세요. 책 많이 읽고 독서 기록장 옮기세요.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는 학생들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 외고 제가 전형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독서 기록장이에요. 독서 기록장에는 생활기록부에 있는 독서 기록이에요. 독서 기록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 진학 설명회 방에 추천 도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에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사고 외고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느냐.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맨날 학원만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자사고 외고 특목고 가서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 이건 세 가지예요. 내가 공부할 의욕이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나만의 공부법이 있느냐. 이거는 저 자기소개에 들어가는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서 습관을 잘 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고3까지 간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근데 전에는 고2 성적이 안 되면 아이 그만두고 난 수능 볼 거야. 그런데 그것도 정시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산행학습하는 학생들 제가 이 학생들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특목고 중에 영재고하고 과학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2학년 과목을 하는 경우가 과학, 수학이 있어요. 이제 그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올인하고 메타인지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잘 판단해서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그래서 학원에만 의지해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이제 중3 전학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2학기 때 그때까지 많은 요 자료를 얻어가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됐어요. 이건 고교학점제와 많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상도 보고 검사도 많이 하고 지금 3학년 때까지 1학기까지 그 다음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 자, 좋아하는 걸 찾기를 그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좋아하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걸 찾으려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두커니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착각해요. 어, 남들이 봐서 좋다.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건 나한테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걸 취미로 하는 거하고 직업으로 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올해 영원 3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잘하는 거, 적성은 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내 가치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요게 제 블로그에 공부법이 있어요. 공부법이 있는데 여기 가치관이라는 걸 쭉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거 보라는 게 아니라 밑에 신종호 교수님 오늘 좀 이따 영상 하나 잠깐 볼 거예요. 영상 이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 많은 공부법이 있어요. 이 공부법이 있는데 이걸 언제 다 봐요? 이제 되게 쉬워요. 재미나이한테 가서요. 이 타이틀만 딱 보고 정리해줘 그러면 다 정리해줘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다. 괜찮은데 그러면 그 부분을 보세요. 시간까지 다 나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커리어넷 고용24, 워크넷이 고용24로 바뀌었고요. 하이파이브는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고요. 어디 가는 대학 정보들이 가 있어요. 이거 정보를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우연히 진로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해지지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훨씬 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유리할 거예요. 자, 우리는 왜 배우는가? 이거 제가 선생님 지금 뇌과학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난 머리가 나쁜가? 아니에요. 머리 나쁜 사람은 없어요. 머리 나쁜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공부가 안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망각곡성, 효율극대화, 지속성. 요걸 풀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전통적으로는요, 그냥 암기예요. 그런데 이제 암기가 아니라 이제 정보를 창출하고 연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뇌는 정보를 넣을 때가 아니라 꺼낼 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인출이거든요. 이제 오늘 중요한 걸 포인트는 인출이에요. 정보를 꺼내라. 어디서? 뇌에서. 뇌에서 자꾸 자극을 해서 뇌를 좀 못 살게 굴어야 돼요. 자극을 해서 꺼내면 그러면 그게 내 것으로 된다. 라는 얘기가 오늘 포인트예요. 자, 이거 망각성 들어보는 학생이 있죠. 자, 이렇게 있으세요. 20분에 42%, 1시간에 56%, 1일이면 66%, 한 달이면 79%가 망각 없어집니다. 이거는 1800년도에 벌써 이미 정설로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복습하고, 잊어버릴만 하고 복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망각을 갖다가 자극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게 끝까지 해서 80%를 내 거로 남아서 장기 기억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그 벼락 공부하죠. 벼락 공부는 그 한순간은 그 좋을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가요. 미국에서 그 실험한 게 있어요. 3시간 동안 공부한 사람하고 1시간 공부하고 그다음에 1시간 시험 본 사람하고 그러니까 끌어서 복습한 사람하고 해봤더니 누가 이겼을까요? 네. 다음날 3시간 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시험을 봤거든요. 이럴 때는 월등하게 3시간 한 사람보다 1시간 사람이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릴 때 복습을 하는 거. 그래서 순간순간 복습하는 거. 여러분들 학원 갔다 오면 녹초되죠? 학원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원 갔다 와서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는 여러분들의 타임을 맞춰보세요. 이게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에요. 자, 그래서 단기 기억에 있던 걸 갖다가 이걸 해마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정보를 이동을 시켜야 돼요. 반복 학습. 즉, 반복 학습하는 거는 자, 우리 정보는요, 뇌는 이거예요. 지나가다 일반적인 얘기를 보면은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길 가다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매달 가던 길이에요. 기억해요? 기억 못하죠.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기억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책을 읽었는데 이거 아는 거야. 그래 지나가면 이거는 아는 거니까 내가 정보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백지에다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면 뇌가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럴 때 한번 끄집어내고 다음에 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써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가냐면 이거는 내가 정보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인출, 꺼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공부하고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자는 것도 괜찮아요. 왜? 원래는 하고 나면 제일 25분이 피크라 그래요. 25분 하고 5분 쉬고 아니면 1시간 하고 5분, 10분 쉬는데 쉴 때는요, 간단해. 어떻게 하냐면요, 눈을 감고 앉아 있어도 좋아요. 아니면요, 일어났다 앉았다 아니면 운동을 좀 잠깐 하면 그러면 뇌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24시간 이렇게 복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르치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남한테 가르쳐 주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인출, 복습, 가르치기. 자, 남한테.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전교 2등은 전교 1등을 영원히 할 수가 없다. 이유는 뭘까요? 전교 2등은 남한테 안 알려줘요. 전교 1등은 남한테 알려주면서 자기가 뭐가 잘못되는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걸 갖다가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 그
자기가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강의를 듣는 건 5%고요. 그 다음에 읽기는 10%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인출, 백지에다 써보세요. 그러면 75%, 가르치면 90%에서 확실한 내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장기로 갈 수 있게 해서 그 해마가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3번을 인출하면 내 것으로 간다. 자, 오늘 요것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큰 거 많이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이 요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백지 인출, 그다음에 자, 잠자기 전에 뭐 하죠? 일어날 때 뭐예요? 핸드폰 보죠. 자,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됩니다. 잠자기 전에요. 그냥 공부하고 나서 바로 자요. 그러면 잠자는 수면 시간에 내가 공부했던 게 전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정리를 해요. 아침에 나서 핸드폰 보는 순간 핸드폰에 다 껴져. 아, 오늘 내가 어제 했던 게 뭔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가만히 밖을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은 백지에도 좋고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면은 보약입니다. 잠 아끼지 말아요. 잠은 7시간, 8시간 충분하게 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운동은 과학적 증명이 됐어요. 뇌를 활성화시킨대요. 전도부를 활성화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얘기냐면 제가 선생님 교사하고 있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 아침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몇 바퀴 돌고 수업을 들어간 적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뇌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요. 자, 의자에 앉기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10분만 공부해보자. 그리고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면 30분, 1시간이 될 수 있어요. 3시간 동안 무리하게 하지 말고요. 1시간 하고 5분, 10분 쉬고 눈 감고 아니면 써보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국어, 영어, 수학을 국어만 3시간 하는 게 낫냐? 국어, 영어, 수학을 1시간씩 하는 게 낫냐? 근데 어느 학자들은 1시간씩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해물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방해물.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스마트폰 카톡 많이 하잖아요. 카톡을 한 번 하면 원래 있던 상태가 23분 동안이 낭비가 돼요. 그 다시 복구하는데 23분이 걸린대요. 우리 이거예요. 그 저기 뭐야 차가 100km 달리다가 갑자기 섰어요. 다시 100km 달리려면 어떡하죠? 그동안에 100km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실에 핸드폰을 놓고 가세요. 그래서 3시간 할 걸 1시간 해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을 풀 수 없대요.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에서 뇌를 쏟아야 공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과학적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탑승보다는 거실에 가급적 안 보이게 덮어놓는 것도 저는 안 보이는 쪽에 놔두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님이 말하는 진짜 공부란 무엇인가? 자,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보자. 그 다음에 왜 맞는지 과정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해요. 혼자 앉아서 책상에 끙끙 대보자. 자, 요거 하는 건데요. 이 교수님의 강의 한번 제 블로그에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요거 잠깐 볼게요.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학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 암기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공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뭘 하라고 하는 거냐? 수학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그 친구들은 공식이 나오기까지 기본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증명하는 그 과정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변형된 문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힘을 자기 스스로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공식만 딱 외우면 약간 변형된 문제가 나타나면 그 공식에 포함된 요소들을 어떻게 연계시켜야 될지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완벽하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참고서를 선택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좋지 않다. 쉬운 참고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완벽하게 빠른 시간 내에 숙달할 수 있는 참고서를 선택해서 그
참고서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을 내가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전에 쉬운 참고서를 통해서 내가 그 내용을 숙달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도 더 쉽게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도 처음 참고서는 조금 쉬운 난이도가 좀 낮은 참고서를 선택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난이도 참고서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눈덩이 효과처럼 술술술술 잘 풀려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낮은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넘어가는 공부법을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행학습하면 자기 학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용들을 앞당겨서 빨리빨리 공부하는 경우를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선행학습이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느냐를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선행학습을 제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등산에 비유를 해요. 우리가 등산을 가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산에 갈 때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죠. 선행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훨씬 더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행학습은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천천히 그걸 내가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당겨서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산행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얘기냐? 천천히 내가 계속 난이도가 높아지는 정상까지로 가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정상을 향해서 내가 등산을 해야 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내가 기초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정확하게 선행학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내용들을 빨리빨리 학습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선행학습이라고 했을 때 그 어려운 난이도의 내용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실패의 경험이 반복되면 공부하는 게 싫어져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행학습하는 경우는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성공하느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친구들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아이가 충분히 그 내용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꼭 해드립니다. 국어 공부 저희 때는 교과서만 보면 됐거든요. 수능이 교과서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지문들이 문학, 비문학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 수능 시험도 그렇고 대학에서 신층 면접이라고 해서 지문을 가지고 면접 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사회, 교육 이게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들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학, 비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최근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는 주요 개념들 있죠. 이런 개념들도 놓치지 말고 쭉 정리해서 어떤 논의들이 최근에 경제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 수능에서 국어 영역, 언어 영역이죠. 사실은 언어 영역 지문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또 대학에서 심층 면접할 때 다양한 지문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심층 면접에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면접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각 분야에서 이야기되는 주요 개념들은 좀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수학 여러분들 공부를 보셨죠?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내용들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보고요. 생각하는 힘을 갖자.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어휘력을 갖자라는 얘기예요. 자, 어휘력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쭉 있거든요. 국어에서 포인트는 문해력이에요. 문해력은 모든 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냥 읽고 덮지 마세요. 읽고 여기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수능 가가지고 첫 시간에 국어에서 뻥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다가 못 읽는 거예요. 다 많아서.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전 과목이 중요한 거고요. 수학 여기 100문제 푸는 것보다 한 문제 3가지씩 푸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쉬운 문제부터 많이 풀고요.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영어는요. 단어장만 외우려지 말고요. 문장과 같이 외우라 하는 얘기고요. 사회는 사회 현상의 암기 과목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현상을 보고 과학은 과학적 원리에 대한 부분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선행학습은 내가 이미 다 안다는 착각을 일으켜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학원에서만 모든 게 다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년의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1 성적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고등학교 성적은 어떻게 하냐? 중학교 학습 내용들이 그대로 따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을 잘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마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기에다가 올인을 해야지. 지금 고2 내가 이제 왜 영재고등학교 과거하는 학생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거 잘 생각해서 한번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고교학점제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려고 이거예요. 고교학점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과목 선택입니다. 자, 내신 5등급이고요. 통합 수능에 국영수사가 다 배워요. 이제는 뭐 수학 잘한다고 이과 아까 수사는데요. 뭐 과학 잘한다고 이과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국영수사가 전부 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학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건데, 아무래도 일반고는 교과 전형이 유리하고요.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인데요. 정시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위주였는데 요새는 교과가 들어간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도 이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 성적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 세트까지도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다양화됐어요. 요거 나온 거예요.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 통합 수능에서.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교과 세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거예요. 교과 세특. 관심 발견, 질문 형성. 요거를 어떻게 잘 했느냐. 요 대학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단순하게 그냥 발표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탐구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 내에서 하고 발표하고 선생님이 써줄 수 있는 걸 갖다가 대학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세특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40% 이제 되는데 수능에서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수능 최저 학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고 같더라도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성적표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잠자는 수업이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계속 현밀하게 하고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대학에서는 그 생활기록부를 보고 그다음 진로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혜택을 보여서 이 학생이 어떤 을 하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자가 높일 거예요. 그러면 뭐냐? 수학 문제가 돼요. 가야지 전략 양성하는 거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활동은 동아리 활동에 무료 진로 활동, 기술,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돼 있어야 모두 이열계가 되기 위해 뭐냐? 이게 합 절대 맞는다. 를 분석한 결과 이들 학교는 2014년에 수시설 1명, 정기 10명 등 모두 마지막에 학업 이용 요금 때문에 최종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경북대였습니다. 수시설 10명, 정시설 3명, 모두 22명이 학업 감점 높게 했습니다. 이어서 부산대 10명, 강원대와 중부대가 각 5명, 경산 국립대 3명, 서울대 2명 중했습니다. 한미수는 2015년도 20번 모든 대학이 학업 요금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학교 폭력 조치에는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모두 9단계가 있습니다. 감점 폭은 대학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때 10곳으로부터 자, 대학교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전체 안 되고요. 고등학교도 안 되는 학교들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림외고 우리 제자가 들었는데 학폭에 걸려가지고 그냥 방관자인데도 걸려서 안 들어갔어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끼지 않도록 하고. 자, 고교학점제가 뭐냐면요. 내가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요거는 대학생처럼 직접 넘어가고요. 대학생처럼 자, 보면은요. 자, 내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나타나 공통 과목을 붙여서 선택 과목을 하는데 이 과목을 이수하면 돼요. 자, 어느 과목을 선택하냐?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즉 내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할 거예요. 그걸 언제 하냐? 이제 내년 7월에 시간표 짜는데 4월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중간고사. 이게 여기서 괜히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 막 정신없는데 진로 선택하라고 선생님 막 얘기하죠. 그러면서 7월 달에 수강 시청해서 9월에 확정합니다. 어떤 2학년에 오는 걸 해요. 자, 차를 만들고요. 이게 바로 고등학교예요. 1년 공학 중에 공학원 200명으로 설명했어요. 300명에서 100명인가요? 근데 일반서는 40명 안 돼요. 100명입니다. 이런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이 수능 과목을 배우고 이런 과목을 미리 잘 생각해서 여기서 잘하고 여기는 이런 과목을 하는데 어느 과목을 50과목을 배워요. 50과목에 전체 과목은
일로 왔네요. 조금만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교육과정 없어요.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심리 수업을 하려면 어떤 선택을 또는 심리 수업을 하려면 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럼 제가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 와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이과학은 이건 수목이 가서면 이거는 수목이 내가 많이 하는 과목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이고요. 지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학교 개설되지 않는 거는 어디서 공동교육과정 가서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 같이 공유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지정된 데도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유사한 과목들을 거기서 들으면 대학에서는 이걸 인정해 줘요. 자, 대학의 계열입니다. 오늘 요거 할 거예요. 요 계열이 있다는데 선택할 건데요. 자, 지정 과목 1학년 때 지정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3학년 때는 진로 융합 선택을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자, 요거는 우리는 없잖아요. 이건 문과이과가 있어요. 인문사회 계열은 문과, 자연계 공학계는 의학계는 이과, 예체능계 따로 있고 교육계열은 문과이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거 하나가 뭘까요? 이게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자, 물음표. 요거 물음표는 뭐냐면 무전공제예요. 저 1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 같은 경우는 무전공제로 가서 가는 게 있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계열이 7개 계열 자율전공제가 있습니다. 내 맞는 계열이 뭐냐? 인문사회 계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자연공학의학 계열은 굉장히 분리가 세밀하게 돼 있어요. 학과마다. 자, 그래서 이게 진로 역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계열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했느냐? 선택을 했어야잖아요. 그 과목의 점수가 좋으냐? 그 관련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활동, 교과 습득이 돼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대학 가는데.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계열이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 연고대 다 이미 져 있어요. 이과는 다 기하 무조건은 기본이고 다른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의대는 생명과학, 공대는 물리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그리고 천문학은 뭐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걸 미리 안 들으면 그러니까 생명공학 들은 학생이 공대 가지 못하고 물리학 들은 학생은 의대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미리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 교과서 들어갔을 때 전공 과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C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있는데도 안 들으면 이건 C가 나와요.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동교육과정 가서 들으면 되죠. 자, 요거예요. 자, 우리 유인물 꺼내보세요. 자, 유인물 요거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한 7분 정도 하고 한번 볼 거예요. 쓰는 거는 집에 가서 써도 돼요. 자, 여기서 점수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점수를 보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5점 만점으로 해서 제일 높은 걸 갖다가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보는 거고, 두 번째 방법, 이거 귀찮다. 두 가지 다 해보세요. 여기를 카메라 촬영해보세요. 촬영해서 가지고, 촬영하면, 그래서, 내가 자연계열이 나왔다. 나왔다 그러면 자연계열을 보는 건데, 여기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공 탐색 검사 요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점수가 제일 높은 계열 하는데 잘 나오면 요 자연계열 중계열을 보고 그 안에서 생명과학과가 있으면 학과 정보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적성흠이 다 좋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요거는 수능 과목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물리학 2예요. 그러고 나서 요걸 시간표 짜는 거예요. 이거는 2학년 여러분들 내년 1학년 때 이거 할 거예요. 이맘때 할 거예요. 그걸 한번 미리 해보자 라고 해서 집에서 꼭 한번 써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합니다. 자, 한번 탐색해 보세요. 자, 핸드폰으로 그냥 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전공 탐색 검사를 할지 이제 지금 이거로 해보세요. 이게 간단하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그 수기로 서로 한번 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7분 정도,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제 시작할 거니까요. 앉고 유인물 다시 피세요. 그 다음에 디벗은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은 게 아니라 덮어놓고요. 그 말쯤에 오늘 이번 2교시 후반쯤에 디벗을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QR코드 우리 궁금한 사항 질문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했네요. 학습지를 제출합니까? 하는데 학습지는 집에 가지고 가는 건데 혹시 담임 선생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걷는 거 아니면은 집에 가서 꼭 좀 해보세요. 아까 그 링크가 안 돼 있는 거는 그 어느 지방의 한 분이 그 링크를 만들었는데 사실 상업용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무료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손으로 하는 거는 다 링크가 되거든요. 그건 제 블로그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은 제 블로그를 다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AI 대 신기술, 우리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뭐 AI, 크라우드, 빅데이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제일 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지금 최고죠. 오늘도 지금 반도체 난리가 났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 전력, 이런 부분들, 굉장히 데이터 센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유망한 지역은 AI,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여기 뭐 전기, 전력까지도 2차 전지까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이 굉장히 유망하죠. 지금 요새 그 여러 가지 뭐 SK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뭐 돈 주고 성과급 주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뭐 지금이는 의사의 연금보다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향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유망한 직업을 선택하느냐. 근데 문과는 그러면 없잖아요. 근데 문과는 상경계열 심리학과 쪽이 좀 있고 대부분이 이과 계열 쪽으로 포진돼 있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빨리 직업이 없어져요. 직업이 없어지는데 또 젠스랑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앞으로 20년, 30년 있다 살아남을 직업 중에 1순위가 뭐냐? 저는 AI라고 생각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1위는 배관공이래요. 그 다음에 2위는 건축학자, 건축, 목수, 3위는 전기 수리공. 자, 이거는 컴퓨터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고유 영역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 보면 되고요. 이렇게 보세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신소재, 바이오 참 좋죠.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계속 증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가기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 이거 보세요. 대기업에서 자, 성대 그 연대 고대가 빅3라 그래요. 이과계 또 공대 쪽에서는 옛날에 공대 쪽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반도체 시스템과 이런 거 하면 삼성전자를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고대 반도체과는 SK 하이닉스를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바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군대 갔다 오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여학생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고요. 자,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부분, 전형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다니죠. 정기고등학교는 영재학교는 정기고등학교 이전이고요. 과고, 예술고, 체육고, 말서,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중점학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원칙이 있어요. 자, 영재학교는 기타고등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는 이중지원에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기고등학교는요, 이렇게 과거, 마이서, 특성화, 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밖에 지원을 못해요.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서 떨어지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예외예요. 예외고, 그 다음에 정기고등학교를 합격하면 후기고등학교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정기고등학교를 떨어지거나 안 쓰면 후기고등학교를 쓰는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 원서 쓸 때 일반고 원서를 같이 써요. 같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쓰는데 여기에 중점학급, 과학 중점학급이라든가 예체능 중점학급을 써요. 그래서 이중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 중점학급이 지원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국제고, 외고, 자사고만 해당돼요. 과학 중점학급은 상관이 없어요. 그 학생들은 요 세 학교는 여기 1단계 두 학교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학교 중에 두 학교밖에 못 쓰니까 손해죠. 이걸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잘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새는 유해 온라인으로 전부 다 접수를 해요. 자기가 접수를 하다 보니까 하고 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에이 안 가면 되지. 그리고 다른 데로 또 접수를 해요. 그럼 이중전에 바로 걸려요. 요새 전산화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걸리면은 이건 이중전에 걸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중전형하듯 정기고등학교, 과거 지원에 떨어진 학생이 예술계 고등학교 옛날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타시도 전국 단위 자공고라고 보통 얘기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후기고등학교거든요. 공주 한일고라든가 뭐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서울 후기고등학교 같이 중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학교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학교에 미리 얘기를 해서 합격 여부를 보고 나서 지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상관없는 경우가 있어요. 영재학교는 아까 상관없다 했죠. 영재학교는 붙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습니다. 한림예술고 작년에 한 명 갔어요. 한림예술고는 평생 학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절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한민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건 군인들 자녀들이 가는 학교예요. 여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입시 제도 볼까요? 자, 자기 가려고 하는 학교의 날짜를 한번 보세요. 아마 붙여 있기도 할 거예요. 자, 서울 최고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술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떨어지면 특성화 갈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 일반전형 두 번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외고, 자사고 합격자 발표하는 기간도 있고요. 일반고는 1월 6일은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합격 여부만 가는 거예요. 이건 합격 여부는 거의 다 전교에서 마지막에 한두 명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 합격하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일반고 합격 여부가 결정되고 나오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갈 수가 없죠. 미달되는 그 일반고 합격한 학생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배정이 있는데 1월 28일 날 요것도 하나 외워놓으세요.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하는 학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가 나와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서울 반도체 고등학교 처음 듣던 학교가 나오죠. 예, 요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231이 저도 231 타고 왔는데요. 231 타고 가면은 거기 겸재교 앞쪽 한번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에 휘경고고가 있었어요. 예, 휘경고고가 작년에 서울 반도체 고등학교로 학교를 변경을 시켰는데 기숙사가 완공이 안 돼가지고 허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뽑아요. 지금 그러면 2, 3학년이 없어요. 1학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 학년에 두 개가씩 두 반씩, 그러니까 네 반만 하나에 18명씩 그래가지고 저를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요새 반도체 대단해. 오늘 아침 시험 보니까 전문대학교 반도체과가 69대 1이라 합니다. 예, 대단하죠? 요거 올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죠. 자, 이렇게 족점 맞고 있습니다. 자, 외고는 영어만 봐요, 원래 영어만 보는데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어와 사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사회인데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뭐냐면 그럼 국어 사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야, 자, 그 지원자의 학과 만약 한영예고면 한영예고에 무슨 과, 불어학과면 불어학과, 그러면 경쟁률이 몇 대 몇인가를 보고 2대 1이 넘었냐, 2.5대 1이 넘었냐, 이렇게 1.5 겨우 넘었냐를 봐서 경쟁률이 높으면은 국어 사회의 비중이 3학년, 2학년 비중에 비가 있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2대 1 정도면은 이 3학년 2학기 때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150%에 들어가서 면접 대상자가 되면 국어 사회는 점수가 없어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어가 B인 학생은 4점을 빠지기 때문에 거의 못 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1차를 통과 못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B가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서울영자사고는 여기 옆에 있는 바로 배재고, 그다음에 한대부고, 이화여고 이런 학교들은 성적 아무것도 못 봐요. 저 전형견 들어갔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세특도 못 봐요. 서울 이해자사고, 그러니까 전사고죠. 전사고 여기 많이 들어갔는데 전 과목 다 보고 2학년 때 교과 세특까지 봐요. 그리고 성적이 반영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과거 같은 경우 수학 과학만 보는데 2학년 교과 세특도 봐요. 참고 사항입니다. 자, 보면요. 교육과정을 한번 봐봐요. 쭉 보면 1학년 다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과거만 조금 달라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기본하고 전공 선택 쭉 있는데 몰라요. 그런데 특이한 게 외고하고 과학 중점 과학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공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를 대학에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하고 일반고는 구분이 안 가지만 외고나 과거 과학 중점의 경우는 다리수가 만약 내신이 조금 딸리더라도 어느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성적이 너무 떨어지면 사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8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학교만 갈 수 있고요. 여기는 영재학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 다 봐요.
모든 거 다 보는데 저희 영재학교는 뭐 거의 이제 원서 단계가 지나갔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의치한이대 못 간다는 건데 이거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치한이대 가는 학생들은 여기에 지원하면 안 됩니다. 과거는 우리는 서울에는 한성과고하고 세종과고 두 학교밖에는 못 가게 돼 있죠. 서류 면접, 소집 면접, 소집 면접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지만 합격자의 경우는 3학년 2학기도 참조합니다. 자, 학생부 반영. 자, 여기는 3학년 거 빼고 1학년, 2학년에 원점수는 빼고 교과 세특은 연락 가능하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창의성과 인재, 잠재력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행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왔으니까 이거 꼭 몇 년도 거 참조를 해보세요. 여기 뭐 미적분하라는 얘기 안 나와요. 학원에서 그런 거도 하지 말고요. 여기는 심화학습, 그 다음에 여기는 응용 문제 이런 것들, 잠재력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요걸 하고 여기도 의치한인데 못 가고요. 영재고를 한번 쭉 봤더니 작년에 이제 변화가 있어서 봤는데 영재고 과고는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해서 예년 수준을 꼭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 같고. 자, 예술계 고등학교예요. 국립고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내신 성적하고 실기고사 60% 봅니다. 근데 여기 다른 학교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가 있으면 여기 바로 이제 6학교고 여기에 서울미술고등학교가 있어요. 서울미술고등학교는 기타 전기고등학교인데 다른 건 뭐냐면 예술계고등학교는 실기가 60인데 서울미술고는 실기가 40이고 내신이 60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고등학교에 관악예술과가 있어요. 이거 좀 멀긴 하지만 여기는 오케스트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관악기 다루는 건데 서울미술고하고 영광고 관악예술과는 이 예술계 6개 학교보다는 내신 실기 성적이 좀 딸리죠. 그런데 꼭 가고 싶은 학생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특목고, 자사고, 외고를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예술계 고등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는 조금 달라요, 얘기가. 여기는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얘들은 대학을 실기 전형으로 가거든요. 그 내신은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니까 내신의 비중이 실기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대학 진학률 굉장히 높죠. 네,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 상상할 수 없는 서울대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서울예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현수막 걸리는 거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기 성적이 탁월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다라고 하고 실기 성적이 조금 모자라지만 가려고 하는 학생은 서울미술고, 영광고, 관악예술과를 정기에 지원할 수도 있다. 여기도 정기고등학교니까 이중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술계고등학교 아까 이제 요거 얘기했죠. 내신 성적 40%예요. 그 40%도 쉬운 점수는 아니니까 하고 작년부터가 봉사 점수가 빠졌어요. 아까 어느 학생이 봉사활동에 대한 점수를 어떡합니까? 봉사활동 있는 점수는 지금 있는 학교가 없어요. 다만 특목고 자사고에서 봉사활동이 어떤 변을 한다면 인성 부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면은 거기서 반영할 수 있죠. 요것만 하나 생각하면 돼요. 자, 정기고등학교 서울 최고 바로 가깝죠. 자, 특별전형은 요거는 뭐냐면 전국대에 입상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내신 성적 반영하고 있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체력과 종목 적성평가, 내신 성적 해서 요거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체육의 관계에 대해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목표는 취업이에요. 산업수용용 맞춤형 학교라고 하는데 그냥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하고 인성, 적성을 봐요. 그래서 보는데 여기 지금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요거 보면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아까 미림이 2년 전부터 여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고요. 수도전기공고는 전기 쪽 괜찮아요. 제가 얼마 전에 중랑센터 지도센터에서 면담을 했지만 수도전기공고하고 서울 반도체 고등학교는 몰라서 제가 추천했고요. 수도전기공고에 어느 과를 갔으면 좋겠냐 해서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에너지과를 가라 얘기했어요. 에너지가 지금 앞으로 반도체 다음에 뜨는 종목이 에너지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하고 로봇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성적이 일반 전형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그 전형이 됐고 내신 성적하고
봉사활동은 여기가 이제 그 포함되어 있고요. 가산점 있고 그다음에 마이스터 인적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리 능력, 언어 능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제가 상담할 때는 삼성 들어가는 인적성 검사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했더니 이번에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상담을 물어봤더니 마이스터 고등학교 들어가는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날 거예요.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쭉 다 있습니다. 한번 이건 전국 단위니까 이거는 기숙사가 다 있거든요. 여기 특이한 학교가 하나 있죠. 거제공업고등학교 조선입니다. 8년 전인가 7년 전에 조선 사업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이 학교 폐교될 뻔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나가가지고 갈 학생이 없어요. 취업할 학생이 없어요.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런 학교도 있어요. 반도체도 쭉 나와 있고요. 학교마다 있으니까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고등학교입니다. 자, 정기고등학교 요 잠깐만 하나 그 예. 자, 요 미래인재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어요. 정기고등학교는 특별 전형이 거의 그 80%, 90%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 내신 성적 반영하지 않아요. 그 면접이 60%고요. 그 다음에 그 취업 의지 이런 거 해서 정원의 30%가 아니라 거의 8, 90%를 뽑아요. 일반 전형은 특별 전형 떨어지면 일반 전형 갈 수 있는데 일반 전형은 내신 성적을 보기 때문에 인원수가 몇 명 되지 않 10%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특별 전형으로 가는 게 맞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차이가 하나 딱 나와 있어요. 대학 진학, 취업 창업, 선취업 후학습. 근데 마이스터는 대학 진학이 없죠. 이유는 뭐냐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대학 못 가냐?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3년 있다 대학 갈 수 있어요. 이거는 특성화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뭐냐면 선취업 후학습이라는 겁니다. 요거라고. 요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변한 거는 옛날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거의 취업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취업과 진학이에요. 진학을 거의 더 우선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나와서 전문적으로 그 기술을 익혀서 취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대라든가 4년제 같은 경우를 들어가서 자기 것을 다 하는 게 좋죠. 이런 게 좋아요. 자, 요게 이제 들어가기 제일 쉬운 전형이에요. 재직자 전형, 선취업 후학습이라는 겁니다. 자, 보면요. 대학 쭉 보세요. 괜찮은 대학이죠? 고대도 있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 있고요. 그런데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경쟁이 높지 않습니다. 이중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높은 거예요. 이 정도 과를 가려면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뽑느냐?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 생활기록부하고 그것만 봐요. 내신 성적 안 보고요. 그러니까 수능 안 보고요. 면접 보고 경력 보면서 봅니다. 이게 뭐냐면 자격 조건은 직장 생활 3년이고요. 남학생은 군대 생활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이게 이제 옛날에는 야간만 다녔거든요. 근데 요새는 주간도 많아요. 주간이 반이에요. 그 다음에 요새는 주간에 다니면 야간에 그 직장을 안 다녀도 옛날에는 다녔는데 안 다녀도 돼요. 근데 지장 다닌다고 생각해요. 지장 다니면 장학금 100%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나오는데 3년 있다가 대학을 가면 4년 동안 3년 취업했다가 4년 있다가 대학을 가면 7년이에요. 7년이면 7년 동안 내가 갈 수 없는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을 갔죠? 7년 있다가 이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데 이직할까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거를 갈 수가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유리하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데 제가 요걸 봤거든요. 이 인원수 굉장히 한 학년에 이 정도 많이 없어요. 200명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의 다 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졸업하고 3년 있다가 간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과 진학률이 거의 같다. 자, 제 그 블로그 오인쌤에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자료가 있거든요. 이 지도도 제가 만든 거고요.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보니까 붙여 있는 것도 있던데요. 자, 특성화 고등학교. 요거는 군 특성화예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 서울 인공지능고등학교 가깝죠. 여기 한양고고도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성동고고도. 자, 이 학교는 뭐냐면요. 요 과를 가면 2학년 때 지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졸업하면 사병으로 갔다가 제대하면 부사관, 하사로 하사 중사 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간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업군이 되니까 괜찮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요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 정화여고의 부사관과 서울의대 의무부사관 가정이 있죠. 부사관과가 요건 많이 가는데요. 제기동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학생들, 여학생 가면 여자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 군인 되는 게 요새 여자들은
힘쓰는 거 별로 하지 않잖아요. 군인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취업률 좋고요. 이렇게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 체력 검사하니까 체력 검사를 통과가 돼야 됩니다. 자, 애견과 같은 경우 좋아하는 학생도 있죠. 성동 글로벌의 반려동물 기업과 여기 가까운 일신 여성의 스마트펫 경영과. 저도 그 강아지를 오늘 이제 매일 그 아침마다 산책을 시키는데 오늘 여기 강의 나오느라고 산책을 못 시켰어요. 저 강아지 키우는데 반대했지만 워낙 딸이 좋아해가지고 그 결국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예쁜데 아마 이때 과가 있었으면 아마 보냈을지도 몰라요. 자, 웹툰 좋아하는 학생들 여기 보면 어디가 있냐면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재작년에 한 해 안 뽑았다가 새로 뽑았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 점수가 높아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돼 있고요. 공연 좋아하는 학생들 여기 쭉 나와 있죠.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게 분류별로 제가 매년 8월에 만드는 거예요. 8월에 교육청에 나오는 자료 가지고 만드니까 보세요. 체육 관련된 여기서 보면 니라트 고등학교 체육 관광학과 계속 있었는데 체육 가는 학생도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자, 디자인 쪽에 나와 있고요. 음식 관련, 음식 좋아하는 학생들 많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위미디어에 뭐 바이오 푸드과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리 쪽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조리가 AI 시대의 조리는 계속 가죠. 음식은 계속 가니까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과다. 그러고 나서 여기 들어가서 더 대학 진학해서 가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제 블로그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강남 서쪽 강동에 과들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를 찾아보는 거예요. 과 들어가서 그 학과 정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다 나와 있고요. 지도 나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대학 진학한 건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학생들은 중학교 때 60% 70%한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대학 진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50% 넘는 학생이 일반고나 자사고 가서는 거의 대학 가기 어렵죠. 그런데 이 학생은 특성화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특성화하면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요. 수준이 다 같다는 거예요. 잘하는 학생이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전공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특성화 가서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있고 하다는 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접 어렵지 않아요. 지원 동기, 학업계, 진로계 요거 하면 되는데요. 이거 보세요. 홈페이지 보면요. 그 학과 안내가 있어요. 학과가 무슨 학과냐 그러면 거기 지원 동기고요. 거기에 자격증 나와 있을 거예요. 자격증이 학업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졸업 후는 어떻게 진로할 거다 하는 거고 3년 후에 제자정으로 대학에 진학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자, 외고 관련한 학생들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좀 제일 가까운 학교가 한영예고고요. 6개 있고 서국제고등학교 있고요. 영어 성적이 160점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출결 들어갔고요. 면접이 판가름 나죠. 자, 그 다음에 비일 경우는 하지 말고요. 아까 3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국어와 사회가 동점자 처리 때문에 모집만 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자, 국제고등학교입니다. 자, 명륜동에 있죠? 네, 국제고등학교요. 자, 국제고등학교는 모집 인원의 40%를 사회통합 전형으로 뽑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반 전형이 60%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외고는 6개가 있지만 국제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두 가지가 달라요. 이거는 서울 지역 기회기준전형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회통합전형은요 사회 다양성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다자녀라든가 이런 학생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포함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어려운 학생들은 전원 합격하지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통합은 다 합격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엄밀하게 따지면 국제고등학교는 사회계열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고등학교는 인문 어문 계열이에요. 근데 뭐 그게 구별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국제고등학교는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가는 반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맞게 활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외고는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여기 대학에서는 이 외고를 6개를 전부 다 같은 레벨로 보지는 않아요. 여기 명도계고는 한영예고는 그 수준의 4개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보통 4개 정도를 학교를 치는데 그 학교가 학생이 어느 학교냐 그러면 한 인원수가 200명 이상이 되는 학교냐 하는 건데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하진 않지만 한영예고는 그 안에는 들어갑니다. 자, 서울 자사고입니다. 자, 제일 많이 가는 학생들이죠. 자, 1.5배수를 면접으로 뽑아요. 120% 이하일 경우는 면접 없이 100%만 출합니다. 자, 5분 이내에 서너 개 정도 질문을 해요.
근데 남학생들은 대답을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학생들은 안 그런데요. 교과 지식 물어보지 않아요. 자, 요겁니다. 자, 보세요. 120%를 기준 됐을 때 넘으면은 면접을 보고 안 넘으면 면접을 안 봅니다. 자, 150%가 넘으면은 추첨을 통해서 잘라내요. 그럼 이 학생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성적이 나쁜 게 아닌데 잘라나서 빠졌는데 이 학생들은 또 일반고 4개 중에 2학교를 못 써요. 억울한 학생들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거나 120% 넘어가면 면접을 봐요. 그러면 100%에서 100% 이하는 상관없죠. 이거는 무조건 전원 합격이니까. 외고는 아니에요. 전원 합격이니까 보는데 외고는 면접 봅니다. 근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추첨해서 가는 거예요. 자, 자사고는 자율성이 많고 다양한 교육을 시작을 해요. 또 하나 좋은 거는 학생 수가 많아요. 학급당 인원수가 35명이거든요. 학생 수가 많아요. 학생 수가 많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내신 성적이 따기 좋고 과목 개설이 좋다. 근데 내신 성적 따지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준이 높은 학생들만 오기 때문에. 아닌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만 학생 수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또 하나 과목 개설이 여러 과목을 개설할 수가 있다. 자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특목고에 있는 과목들도 한두 개씩 가져와서 다양을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배재고등학교 477명이죠. 기숙사가 400명이고요. 이렇게 보인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학생 중 이화여고 420명, 440명이 나왔고 한대보고 기숙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인원수는 403명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원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사고의 이로운 점은 수시와 정시를 같이 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수시에서 그 다음에 수시 중에 또 뭐냐면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교과는 조금 어려워요. 교과는 좀 어렵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과와 같이 경쟁할 만하다 하는 것이 특징이죠. 요게 작년에 서울형 자사고를 봤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배재고등학교가 계속 상위권에 있어요. 그 이 학생들은 다 면접을 봤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30명이면 잘 보고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 한대부고를 쫙 보세요. 한대부고는 재작년에는 그 추첨이었어요. 1.2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면접 대상이 된 거고 보인하고 세화 양정은 양정 빼고요. 세화까지는 두 학교는 여기는 추첨 여기도 그다음에 양정부터 밑에까지는 전부 다 미달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세화여고 휴문고등학교는 강남에 있는 학교인데 왜 미달일까요? 특이하죠? 자, 이건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자사고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예요. 자, 하나고등학교 쭉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떨어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신 성적이 안 되면은 나중에 수능에서 그 정시에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신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학생들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잘 판단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전국 단위는 하나고 용인외고 현대고 있는데요. 학교가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고등학교는 자체 성적이 또 있는데 여기는 또 면접도 있죠. 체력 검사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고등학교하고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좀 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11월 때 되면 면접 보는 학교들이 있어 제가 면접을 봐주는데 그 웬만한 학교는 다 붙었는데 꼭 하나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는 떨어지는 학생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고등학교는 또 자율성 같은 경우 자기 나름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사회통합전형입니다. 요거는 기초생활수급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위소득 50% 이하 6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장 이거는 빼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우선 선발이에요. 이 학생은 거의 다 합격해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기초생활수급제 여기 되는 학생 중에서 서울론이 작년부터 무상으로 이 학생 다자녀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다자녀 같은 경우도 서울론이 되니까 서울론 되게 좋거든요. 이게 학원 안 다녀도 여기서 서울론에서 영상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요건 사회 다양성입니다. 다문화, 북한 이탈, 다자녀, 한부모 가정 이렇게 쭉 있는데 특이한 게 몇 년 전부터 다자녀가 맨 2순위 맨 마지막이었다가 재작년부터인가 다자녀가 1순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자녀가 옛날에 아니었는데 지금 3자녀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 지원 해당하는 학생들은 3학년에서 이제 나갈 거예요. 가정통신 나가면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통과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냐? 과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40%, 마이스터 고등학교, 예체능 중점 학급이 사회통합이 돼요. 당연히 이 학생들은 쉬워요. 내신 성적 쉬워요.
여기 자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미달이었고요. 외고 미달이었고요. 국제고는 미달이었다가 작년엔가 미달 아니었어요. 과거는 미달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죠. 쉽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쉽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 잘 생각을 해요. 대학은 어느 학교를 들어갔냐가 중요하죠. 왜? 들어가면 취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를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대학 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신 성적 때문에 그래요. 자, 국가보훈 대상자, 특례 입학자. 아까 우리 어떤 학생이 특례 입학 하나 물어본 학생이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할게요. 특례 입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2년 동안 외국에서 거주를 해야 돼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인데 특례 입학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하지만 외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외고는 특례 입학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고는 작년에 제가 서울 외고를 봤는데 특례 입학이 일반적보다 높았어요. 이런 거는 잘 보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자, 일반고 우리 제일 많이 가는 학생들입니다. 일반고 좋은 게 뭘까요? 일단은 가깝죠. 익숙하죠. 안정적이에요. 별로 이렇게 부담감이 적죠. 자, 과학 중점. 여기 과학 중점이 강동구, 송파구에 동부에 세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고요. 자, 보면요. 여기에요. 강일, 방산, 잠실이 세 학교예요. 세 학교에 있는데요. 자, 여기는 과학 수학 정보가 45% 이상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학과 수학을 못하면 성적이 나오기가 어렵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과학 중점은요, 무조건 거의 필수예요. 수학과 과학이 다 필수입니다. 일반 학생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 잠신고등학교를 갔는데, 강일고등학교를 갔는데, 강일고등학교의 과학 중점은 두 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두 반인데, 두 반인데 여기 보면 강일 한 반이네요. 방산 두 반이에요. 근데 한 반인데 한 반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단위수가 똑같으면 과학 중점하고 일반 고등학교 같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내신 성적이 모자르지는 않는다. 불리하지 않다라는 걸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 가정 애들은 과학 중점 애들한테 딸리겠죠. 자, 요걸 생각하고요. 좋은 거는 뭐냐면요. 체험 중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체험 중심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포함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일반고는 불가능하지만 여기는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볼 수 있고요. 작년인가 여기 보면 송곡고등학교 송군여고 가는 학생 있고 올해 작년에 대원여고 음악 갔죠. 이 학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송곡여고는 여기서 2, 3일 타면 거기서 조금밖에 안 돼요. 중점까지 가면. 그다음에 여기는 그 과목만 점수를 봐요. 다만 뭘 보냐면 송곡고 체육은 실기고사가 있고요. 다음 면접만 보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1,500자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다 못 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제 블로그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일반 고등 강동 송파가 같고요. 자, 여기 하이인포에 보면 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이인포에 가고 싶은 학교. 그러면 제2외고도 있는데 제2외고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만 일반 학생은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진로 현황은 제가 조사했어요. 자, 여기는 대부분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을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가죠. 여기 이렇게 해서 명일여고까지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요. 요건 제가 그냥 조사한 건데요. 전체 학생 수 광문고등학교 1233명 엄청 많죠. 한영고등학교 1245명. 학생 수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 따기가 좋고 과목 개설이 좋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문고등학교 31.2예요. 여기 30.8이에요. 제일 높아요. 학생 수가 학급 단위 수 높다는 얘기는 들어갈 가능성이 좀 적다. 어떤 학생이 이 일지망에 붙을 가능성이 얼마냐고 했는데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학급 단위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확률은 달라져요. 진학률은 4년제지만 지방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좋죠. 영어 수학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은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라는 얘기는 공부하기 분위기가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예요. 이렇게 쭉 보면은요. 딱 보면은 나와요. 상일여고 이렇게 여기 명일여고 74, 14 여기는 굉장히 높은 학교죠. 높은 학교고요. 떨어진 학교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학교도 있고요.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성덕고등학교 71.9, 15.4 이 학교는 상당히 학생들 접수 난이도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 있는 학교다라고 요거는 제가 조사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오픈하지 않고 그냥 참고만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요 학교 알림이 그다음에 학교 알림이하고 하인포 제가 그거 가지고 요걸 만든 겁니다. 지금은 3학년들 여러분들은 명수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전사고를 한번 쭉 해봤거든요. 하나고부터 쭉 해봤는데 학교 수준이 뭐 해년마다 다르지만 돼요. 근데 대강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 전환됐죠? 전환할 만하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자 1단계에서 20% 뽑고 2단계 40% 뽑습니다. 3단계는 그 배정을 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할 때 그 3단계 들어갔을 때 3단계 내신 성적 본다. 내신 성적 안 봅니다. 집이 가까운 순서 아니에요. 통학거리는 30분에 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는데 어떤 걸 보냐? 앞에 썼느냐 안 썼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썼느냐 안 썼느냐. 제일 좋은 거는 A, B, A, C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에 2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C를 쓰는데 A, B, A, B 쓰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는 경쟁률이 다 높지 않은 학생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학교로 갈 수도 있죠. 더 높으면. 과중은 그냥 쓰는데 외국 국제어 자사고는 2가지를 못 쓴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일반고를 갈 때. 자, 고대 한번 볼까요? 교과 전형은 압도적으로 일반고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갈 때는 일반고로 가는 게 좋다. 자, 여기는 종합 학생들 우수할 때는 일반고하고 자사고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는데 계열의 적합성, 수능을 미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고, 국제고, 과고가 거의 독식을 해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위에 학교에서. 왜냐하면 이 학생들 뽑기 위해서. 자, 일반고는 내신 성적이 딱이 좋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과목 해설하기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긴장을 많이 한 학생은 일반고 가는 게 좋고요. 내가 성적이 되고 상위에서 한 10%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할만하다라고 하는 학생은 자사고 등록고 하는 게 훨씬 좋죠. 그거 맞춰서 하고요. 여기 아까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중3 때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거. 영어 이제 굉장히 중요했어요. 영어 옛날 10%가 A였는데 요새 작년에 3%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절대평가니까 한국사하고 미리 해놓는 게 좋고요. EBS-IE 요거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2027년 1월 28일 일반고 배정합니다. 요거 지금 두 학교 영어하고 국어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여러분들 그 배정 받으면 그 학교에 나와 있는 과목을 보고 나서 선행학습하세요. 2학기 기말고사 요거 때 1월 28일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